필요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의과대학 의외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입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학업에 매진한 결과로 의대 입학의 기쁨을 가져왔듯이 앞으로 의학 공부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앞으로 앞날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의료원의 전신인 보근여관의 그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하은희 의과대학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입니다. 네. 우선 의예과 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십니다. 빛과 소금이신 여러분들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선택하셔서 예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쩌다 잘 나온 사진 하나, 혹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실 수 있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36년의 전통을 가진 학교입니다. 매우 긴 역사를 가졌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과 봉사라는 이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취적인 여성 리더십을 가지는, 여성 의료인의 리더십, 여성 의과학자의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진취적인 리더십을 가진 의과학자와 의료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지만 예과 과정과 의학과 과정을 거치고 또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봉사라는 이화 정신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나눔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의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체프를 통하거나 또 많은 과정에서 이러한 정신을 배우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의과대학의 마곡 캠퍼스, 여기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이 마곡 캠퍼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이 두 캠퍼스를 다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프리빌리지, 정말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선택받은 어떤 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화여자대학교라는 곳은 종합대학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특화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의과대학은 국내 최초로 작년 학기부터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을 신설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의학과 공학사의 부전공을 가지도록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아까 두 마리 토끼, 의료인과 의과학자를 잡기 위해서 랩 노테이션, 그리고 의과학 개별 연구, 의과학 심화 연구 등과 같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인문사회적 그리고 예체능과 같은 다양한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교양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해석,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또는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함양하도록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과 때는 의학과에 가기 전에 굉장히 그 자기 시간과 학습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능력과 또 취미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아까 2마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2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다양한, 제가 몇 분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떤 분은 정부에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분은 CEO로, 또 어떤 분은 임상의학을 했지만 융합의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예과 1학년에서부터 본과 4학년까지의 전체적인 그 학습을 다 하실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들을 가실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특히 예과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아까 지성인으로서 비판적 해석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은 의사가 되고 의과학자가 되는 그런 좁은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굉장히 넓고 할 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딴짓하는 의사들, 병원 밖의 의사들 등과 같은 커뮤니티도 많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실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학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마곡의과대학을 정성혜 교무부학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무부학장 정성혜입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병원의 우리 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 의과대학이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5개 연도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87년에 우리 병원이 시작이 됐고 1945년에 의과대학이 만들어졌고 1958년에 동대문병원이 생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중에는 이 동대문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에 목동병원이 열렸고 2019년에 마곡 캠퍼스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과 때 만나는 교수님들이 수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이제 본과에 진입하면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수업만 의과대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입학관리, 또 성적관리, 수업 스케줄, 임상 실습 스케줄, 또 생활관리, 학교의 발전계획, 홍보 이런 것들 보이지 않지만 운영하고 움직이는 조직이 있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자리에 같이 계신 교수님들도 계신데 소개해드리면 우리 학생부학장님이신 박미애 교수님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기획부장님이신 박영미 교수님도 자리하셨는데 카메라 보시고 인사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양현종 교수님 줌에 계시나요? 네, 안 계시군요.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 목표인데요. 이것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션 읽을 건데요. 제가 누군가를 한 명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읽어야 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먼저 사명선언문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 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우리 비전은 공지연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공지현 학생. 안다빈 학생이 해볼까요? 음소거 하시고 네, 네, 비전 읽어주세요. 미래의학을 주도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의사와 의과학자 양성.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다음 교육 목표로 가겠습니다.
교육목표 첫 번째 우리 고소영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들어와 계시지만 현장에 없는 분이 계신가 봅니다. 김규리 선생님 읽어주세요. 김규리 네. 첫째. 네 가지 다 읽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읽어주세요. 네.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평생 자기계발 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 직업성을 확립한다.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함양한다.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 입학했는데 우리 학교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이걸 외울 수 있으면 너무 훌륭한 학생이 될 것 같고 외워서 아마 의학과장님께 가시면 맛있는 커피 사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마곡 캠퍼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에 여기 의과대학에 오시면 지하 5층부터 12층까지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지하 2층에 의과학 연구소가 있고요. 지하 1층에 주로 우리 학생들의 활동 공간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강의실이 준비되어 있고 4층에서 12층까지 기숙사, 교수연구실 그리고 실험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반갑게 맞을 생협 매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매점을 커브로 해서 꺾어서 쭉 들어오시면 우리 행정실이 있어서 행정실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오시면 되겠고 거기에 학장실, 부학장실이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실들이 4개 학년,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4개의 강의실이 있고 강의실 앞에 사물함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 공간이 계림홀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소형 강의실들을 저희가 스마트한 첨단 장비를 갖춘 스마트 강의실로 개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토의를 하거나 소그룹 강의가 가능한 PBL 룸이 있는데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과 2학년, 3학년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혹은 실습하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진료 연습을 할 수 있는 오스키 CPX 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실습을 하러 마곡에 오게 될 일이 있을 텐데 2층에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실습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학 도서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룹 디스커션 하거나 스터디가 필요하실 때 의학 도서관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자율학습실이 이제 본과에 오시면 공부량이 많아서 24시간 운영하는 자율학습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 단련실이 준비되어 있고 학생회실과 동아리실 그리고 기도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게 라운지가 있어서 여기 끓여 먹는 라면 기계가 있어서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끓여 먹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온돌에 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고요. 목동에도 실습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동 캠퍼스에도 저희가 공간을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할 때 우리 선배님들께서 많은 기부를 해주셨고 또 이 과정에 우리 학장님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가방 메고 학교에 딱 갔는데 신발 주머니를 안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서 다음날 신발 주머니에 집중하느라고 책가방을 안 메고 가는 날이 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서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 같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책가방 같은 과정, 그다음에 좀 부수적인 신발 주머니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책가방이 뭘까라고 물었을 때 그 지혜로운 분들의 답은 대부분 소명이다. 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책가방이 아마도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영어로 하면 천직이라는 보케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 보케이션은 보이스라고 하는 목소리의 어원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때쯤 되면 이 보이스를 처음 듣는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보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따라가, 따라가 하는 그런 소리를 그때 처음 듣는다고도 하고 우리 엄마들은 백화점의 명품점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질러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내는 이 6년 동안에 이 길이 나의 천직이구나, 나의 업이구나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는 순간들이 꼭 있기를 바라고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은 어떤 사람은 이미 초등학교 때 듣고 여기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6년을 지내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졸업을 하고 저희 나이쯤 되어서야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교무부학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김영주 보건여관장님께서 보건여관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 보고여관장을 맡고 있는 산부인과의 김영주입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보고여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곡 캠퍼스에 오게 되면 여기 예쁜 한옥집이 있습니다. 그 한옥집이 바로 보고여관입니다. 기회가 되면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시 공간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여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고여관의 보는 넓을보, 그 다음에 구는 구할구 여자여 집관이라는 뜻으로서 1888년도에 고종이 하사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널리 여성을 구하고 보호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 이 보고여관을 이야기를 들을 때 보고여관이 뭐지? 내가 가서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여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 들어오셨고 이화의료원의 전신이고 이화의대의 전신이 이 보고여관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병원이고 여성의학 교육기관이다. 또 조선정부 고종으로부터 이 보고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는 것, 또 여성을 널리 구하는 집이다. 내가 들어가서 자는 여관이 아니라는 그런 거를 꼭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퀴즈를 드릴 거니까 그 퀴즈에 대한 답을 하시면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여관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1883년도에 미국의 어떤 감리교회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루신다 볼드윈이라는 분이 저 멀리 미국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에 있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여성들이 공부도 못하고 배움도 못하고 또 치료도 못 받는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88달러를 기부해서 바로 이것이 보고여관을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여관이 이 조선이라는 작은 땅에 여성을 치료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헌금해서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5년이 됩니다. 85년도에는 여러분 그 1886년도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86년에 그 스크랜튼이라는 분이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스크랜튼이 재물포를 통해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재중원이라는 그 연세대학교의 그 기본이 되는 그거에서 6시간, 6주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자택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병원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 시병원이 바로 여기 있는 요 그림에 있는 곳인데 이 윌리엄 스크랜튼이 자택 진료를 하고 있는 이 시병원이 바로 보고여관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병원에 있는 그 4채 중에서 한 채가 바로 보고여관이 되는 것이고 1886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첫 번째 이화학당의 창설자인 메리 스크랜튼이 들어와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이제 만들고 하게 되는데 이때 이분이 미 감리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 이 척박한 땅에 여성을 진료하는 사람이 없고 그 병원을 지을 돈과 여의사의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87년도에 10월 31일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날짜인데 이 10월 31일이 바로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정동에 있는 아까 그 시병원 4채 중에서 한 채를 복원을 해서 보구여관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화의료원의 개원 기념일이 됩니다. 또한 이 10월 31일은 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구여관장을 맡고 나서 보구여관의 생일이 나의 생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자, 88년도에 그 시병원에서 독립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 정부로부터 그 이제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하살받게 됩니다. 자, 보구여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1888년도에는 아까 그 말한 그 윌리엄 스크랜튼이 잠깐 진료를 하게 되고 이때 11개월간 1,600여 명의 환자를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1890년도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3대 그 병원장이 로제타 홀이 취임을 합니다. 이 로제타 홀이 그 고려대학교에서는 자기네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학장 겸 최초의 병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에 와서 이분이 3대 병원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제타 홀의 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기독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 로제타 홀의 일기가 써 있습니다. 이 로제타 홀이 키운 사람이 바로 저희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첫 번째 여자 의사인 박에서입니다. 이 로제타 홀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국외열을 치료하는 그 수술을 하는데 그거에 감명이 깊어서 바로 이 박에스더가 라는 그런 7대 병원장을 하면서 여러분의 선배인 이분이 바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9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그 전에 있던 보구여관은 정동이라는 곳에 있어서 이렇게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여성들만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동대문이라는 곳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에도 진료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구여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진료소에다가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볼드인 진료소를 만들고 이 보구여관과 이 볼드인 진료소가 양병원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목동병원과 우리 서울병원이 있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1893년도에는 4대 병원장인 메리 커틀러가 취임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그 간호원 양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7년도에는 그 5대 병원장인 릴리안 해리스가 취임을 하는데 이 릴리안 해리스의 이름을 따서 이 볼드인 진료소 동대문에 있는 볼드인 진료소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최초의 그 동대문 부인병원장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99년도에는 6대의 그 엠마 언스버그가 취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1901년도에 드디어 여러분이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람, 제7대 병원장인 그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인 박에스더가 취임을 합니다. 이 박에스더는 그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김점동인데 이 김점동이 바로 나중에 그 남편이 박여선이기 때문에 박씨가 되고 또 세례명이 에스더가 돼서 박에스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이자 보구여관의 7대 병원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분이 여러분의 바로 최초의 선배님이 되시는 겁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1903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보구여관에서 그 마가렛 에즈먼즈라는 사람이 간호원 양성학교를 설립합니다. 바로 이 저희 대학은 이 보구여관을 중심으로 최초의 간호원 양성학교 간호대학이 설립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실 것이 이 보구여관을 통해서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화의료원의 전신이라는 걸 알게 된과 동시에 또 의과대학으로서도 굉장히 빨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전신이며 또한 간호원 대학으로서도 최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년이 갑니다. 12년에는 아까 얘기한 그 볼드인 진료소를 한국 최초의 최고의 병원으로 여기 서울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처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짓게 되고요. 이게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으로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동대문병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제 시기로 갑니다. 1913년에 정동의 보구여관은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과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19년에 여러분이 얘기한 그 3.1절이 있는 그때쯤에 이 동대문 부인병원의 소속의 의료진들은 이 3.1 운동에 참여를 같이 하고 그때 보이는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사대문, 그 동대문 꼭대기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일 커다란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1930년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간호사들이 아기를 잔뜩 안고 있잖아요. 여기 박미 선생님이 계신데 이 서울병원에 환자들이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아기를 낳고 또 간호사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서 분만했던 그 분만 수보다 이 동대문 부인병원에서 1년 동안 분만했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대문병원에 근무한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길정희를 비롯해서 안수경, 여러분 그 밑에 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현덕신이라는 사람한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이 현덕신이라는 사람은 1896년부터 1963년까지 있었던 여자 의사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현덕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선배이고 동대문 부인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화학당 중등과를 졸업한 후에 로제타 홀이 권유를 해서 동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일제시대에 일제한테 되게 한 거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그런 여러분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렇게 동대문 부인병원은 아주 번창하게 발전을 했으며 1945년이 되면 아까 정성희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화여자대학교가 종합대학교고 승격을 하면서 행림원이라는 곳에 의학과가 설치가 됩니다. 행림원은 행은 은행나무 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52년에는 잠깐 이것이 이제 전쟁이 나면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부산에 이화 힐링센터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4년에 잠깐 그 신촌 이대 캠퍼스 앞에 신촌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신촌병원은 1961년도에 폐쇄가 되게 되고 1973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발족되면서 동대문병원이 생기는데 이 동대문병원이 그 당시에 제일 커다란 맘모스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대 서울병원처럼 굉장히 멋지고 커다란 병원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93년도에 이대 목동병원이 설립이 되게 되고 이대 목동병원과 동대문병원이 양병원이 15년간 같이 존립을 하다가 2008년도에 목동병원으로 동대문병원이 애석하게 이제 합류가 되면서 제가 한 몇 달 전에 동대문병원 그 근처에 가보니까 지금 동대문병원은 지금 다른 서울시에서 쓰는 기념관으로 되어 있고 이 바닥에 그 잔디밭에 동판만 크게 되어서 거기에 보구여관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그 동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애석하더라고요. 자, 2009년이 되면 이대 여성암병원이 개원을 하고 이때 여성암 연구소도 생겨서 목동병원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함께 공부하게 된 강서구에 이대 서울병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면서 목동에서 의과대학이 마곡으로 이전을 하게 돼서 이제는 목동과 서울의 양병원 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밑에 있는 이 멋진 그림이 바로 보구여관의 사진이니까 여러분이 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구여관은 88달러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관이 자는 숙소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방문을 해주시고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그 보구여관 뜰에 굉장히 예쁜 그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3개의 전시관이 있을 거고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4가지 연도는 1885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병원인 보구 이화의료인의 전신인 시병원이 시작됐다. 87년도에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보구여관이 탄생했다. 1885년에는 90년입니다. 로제타 셔우돌이 약물학, 생리학 등의 의과대학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씨앗을 뿌렸다. 1900년도에 최초의 여성 의사인 박에스더가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끝내기로 하겠는데 약속대로 여러분한테 퀴즈를 2개 내서 맞히시는 분한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그 보구여관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대답해 주시면 커피 쿠폰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보구여관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송유림 학생, 들었군요, 누가? 네, 누가 들으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잘 모르셔요? 보구여관? 네. 네, 유지연, 편혜원? 네, 음소거 했네요. 네. 보구여관의 뜻은 뭐죠? 여성을 널리 구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여성을 널리 구하는 집이다. 편혜원 학생, 감사합니다. 자, 2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구여관의 7대 병원장이며 여러분의 선배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주 쉽네요. 네, 빨리 말하세요. 네, 누구? 유지원. 예, 유지원 학생. 네, 박에스더 의사님.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편혜원 학생하고 유지원 학생 예과 선생님 그 핸드폰 번호로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보구여관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제가 의예과 소개와 학사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그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하고 또 입학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의예과장으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짧지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지가 미리 나갔겠지만
저희 12시 이후부터는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원래 기존에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신촌에서 만나서 서로 시간을 나누면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이제 공유도 하고 동아리 소개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줌으로 연동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수강 신청 방법 등은 그 과정에서 이제 안내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주요한 내용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과대학은 지금 250분이 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보직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의예과 행정과 학생들을 케어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아까 인사 말씀 주신 하은희 교수님, 학장님, 그다음에 정성애 교무부학장님, 그리고 잠깐 인사해 주실 수 있으신 학생부 학장님이신 박미애 교수님.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의예과 과정에는 기초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고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연구부학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예과장은 저고요. 그 의예차장은 최재하 교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 사진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러면 마스크를 바꿔야 돼서요. 예. 저희 아까 교무부학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저희 의과대학 전체의 비전, 사명, 교육 목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에는 다시 의학과랑 의예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의학과도 또 의예과도 각자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예과 교육 목표는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제 제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 읽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교육 목표는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공감 및 의사소통, 자기 개발 능력을 함양하며 의학 전문 직업성의 기초가 되는 진취적인 여성 리더십을 기른다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의학을 공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과학 지식을 습득하여 과학적 사고에 입각하여 각종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포함하는 기초 연구 역량을 기른다입니다. 세 번째는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교양을 바탕으로 각종 지식과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가 저희 의예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의 교과 과정은 의예과가 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학년 때는 보다 더 교양 과목을 많이 듣게 되어 있고요. 2학년 때는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교과목을 선택해서 보다 이제 의과학자 또는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역량 강화를 하는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플 시간이 월요일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항상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더라도 이 시간에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총 72학점을 수료하여야만 의예과를 수료하고 의학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 표로 되어 있는 필수 교양 카테고리가 있어서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합대학으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를 들어와서 졸업하면서 점점 더 학교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됐고 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런 소중한 교양 수업들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전공 필수로는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과탐 과목을 선택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의과대학 공부에는 생물형 과학과 이제 화학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이 이제 주로 될 텐데요. 1학년 때는 화학, 2학년 때는 분자세포 생물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의예과 1학년 때는 일반화학, 화학실험, 유기화학 팀 리더십 프로젝트와 같은 화학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본 필수 수업을 전공 필수로 두고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정하는 교양 선택, 교양 필수 과목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또는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예과 2학년 때는 전공 교과목이 조금 더 많아짐에 따라서 교양 선택의 폭은 조금 적어지긴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초록색 교과목의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 의예과 교육 목표로 설정한 기초 과학을 연구하고 또 의사가 되고 의과학자가 되기 위한 기본 역량으로서의 수업으로 준비되어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예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 소양 학습이 가능하고 학생 개인별로 희망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술을 또는 음악을 또는 체육을 더 선호해서 듣는 학생들도 보이고요. 그동안 들었던 철학이나 역사나 다양한 수업들을 듣는 것을 이제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전 이제 준비해 오셨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년 2학기부터 공학이 이제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이 가능해지는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설명 이후에 그 박영미 주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의과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 의학사와 공학사를 같이 가지고 졸업할 수 있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의학자, 의사과학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 기초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은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교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예과는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국제 교류가 쉽지는 않으나 저희 학교는 이것을 이제 예과 1학년 때부터 하도록 독려를 해서 지금 여러분 선배인 예과 2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기초역량 교육 지원은 지금 랩 로테이션, 의과학 개별 연구, 의과학 심화 연구라는 3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 방학마다 예과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예과 2학년 2학기에 아예 수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나 예과 2학년부터 본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기초역량 교육과정의 그 개요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자원인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그 임상 연구 또는 기초 연구들의 다양한 연구 전과정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참여 방법 또 진행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의예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청 기간이 1학년 1학기 이수 8월 초에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의예과가 2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교환학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만약에 할 생각이면 입학 때부터 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주는 경우 그 이제 프로그램이 우리가 준비한 수업과 거의 매칭이 되고 그것이 판단이 되는지 상담을 통해서 상담한 후에 학점을 교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학장님께서 또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브로셔에도 자세히 나가지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장학금 내용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에 이제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장학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고 그 시기에 잘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는데 또는 이 정도로 가능할까? 이 성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사실 이제 신촌에서는 이하우스와 한우리집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10명, 신입생 10명 해서 20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본과에 오시면 그 본과에 1,17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곡 의과대학 내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 의예과는 여기 마곡 의과대학이 이제 의학과 수업을 거의 다 진행을 하게 되고 의예과 수업 중 일부 실습 과목과 강의 과목이 그 마곡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예과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 인사드리는 이소문 선생님 잠깐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카메라 보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소만 선생님이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예과 강의실 사진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학과학관 D동 101호 103호가 여러분 의예과 1학년 2학년 강의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촌 캠퍼스가 여러분들의 그 신나는 놀이터가 되어줄 것이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멋지게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의 가장 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컴퓨터의학 연계전공에 대해서 주임 교수이신 박영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컴퓨터의학 연계전공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박영미입니다. 한번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시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선도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컴퓨터 의학은 수학과 공학, 컴퓨터 과학을 이용한 정량적 방법으로 질병의 발병 기전과 진단, 치료법을 찾아내는 새로운 학문입니다. 분자생물학, 생리학, 해부학으로부터 컴퓨터 모델을 개발해서 이것을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유전학, 유전체학,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및 생리학, 양리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의학은 다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놀라운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인체와 질병에 대해서 축적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되고 여기에 알고리즘이 더해져서 인체와 질병에 대한 모델로 컴퓨터에서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단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치료 이전에 환자가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예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의학의 정보는 대단히 방대합니다. 그것은 인체 유전체 정보로부터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또 인체 안에서 함께 생존하는 여러 종류의 세균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질병의 발생 양상이라든지 환자의 생활 양상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환자에게서는 질병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인체가 전체적인 분자적으로 표현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의과대학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직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미래 유망 분야로서 컴퓨테이셔널 메디신, 컴퓨터 의학을 이화여자대학교가 선도해서 의과학 분야에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트랙별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이 컴퓨터적 사고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직접 의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만들고자 열린 것입니다.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을 어떻게 그러면 이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의학사 여러분들이 공학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해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타 의과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방대한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고 이수학점의 제한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의 형태로 타 학문을 공부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학사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의학이라는 공학 분야를 함께 공부한 인재로서 공학사 자격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최소 전공 학점은 복수 전공의 경우는 30학점, 부전공의 경우는 21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학점 요건으로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이 9학점, 의예과 교과목에서는 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학과별 이수학점 제한이 있는데요. 복수 전공의 경우에는 12학점, 부전공의 경우에는 9학점입니다. 하지만 학점의 중복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복수 전공 이수 시에는 9학점, 부전공 이수 시에는 6학점까지 중복 인정이 됩니다. 즉,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학과목들이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에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의예과 교과목에서 4개의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9학점을 이수하시게 되는데 그중 6학점이 부전공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학 교과목에서 15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면 부전공으로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학 연계전공 교과목은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엘텍 공과대학의 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교수님들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뇌인지과학과와 언어병리학과 과목도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폭넓은 의학과 공학의 지식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의학 종합 혈계라고 지금 노랗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이 컴퓨터 의학 연계 전공 안에서는 필수 교과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교과목과 의학과 교과목을 이수하신 후에 신청하셔서 최종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목입니다.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을 좀 더 유연한 학사제도를 편입해서 텔로스 트랙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이번 학년도 2학기부터 아마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학점을 이수하면 부전공이 가능하다 했는데 텔로스 트랙이라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사제도 안에서는 15학점을 이수했을 때 연계 전공 내에 새로운 트랙인 언어병리학 트랙, 뇌인지과학 트랙, 의료영상 트랙과 같이 트랙 안에서 선택하신 15학점을 이수했을 때 트랙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을 졸업하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인재상은 THE, 더 인재라고 흔히 표현이 됩니다. 텔로스, 주도하는 인재, 호크마, 지혜로운 인재, 그리고 실천하는 인재로서 experience 이렇게 더라고 인재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컴퓨터의학 연계 전공은 의예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과대학, 뇌인지학부, 자연과학대학 등의 여러 대학 소속의 교수님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서 여러분들을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시대를 선도하는 의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선구자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훌륭한 의사 그리고 훌륭한 의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저희 의예과 2022학년도 의과대학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 모두 화면을 켜주시면 저희 학생들과 함께 그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줌으로만 만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교수로서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곧 좋은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꼭 만날 수 있기를 빠른 시간 내에 바라면서 저희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드릴 거니까 얼굴을 좀 켜주세요.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저희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조만간 저와 의회 차장님이 여러분들 상담도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다들 반갑고 꼭 등록해서 우리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후배님들이 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생회에서 지금 줌 링크를 채팅창으로 걸어드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또 추가 안내 사항이 있으니까요. 수강 신청 관련해서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